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자신들이 익히 듣고 알아왔던 모습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우익 성향의 언론과 인터넷이 하루가 멀다 하고 뿌리는 거짓 정보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이다 못해 썩어버린 일본 정부가 조장하는 혐한 분위기도 한몫 거들어 자국민들의 우경화를 이루어냈죠. 소니 워크맨, 코끼리 전기밥솥, 파나소닉 TV,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가전의 히트작들입니다. 1970에서 1980년대는 일본 기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미국까지 일본이 곧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고 예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일본에게 한국은 발전이 더 필요한 국가이자 문화적,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한국인들의 트렁크엔 워크맨, 코끼리 밥솥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주로 대형 컴퓨터용 고품질 디램을 생산하면서 한때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을 그다지 경계하지도 않았고 혐한도 현재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며 온갖 사치를 부리는 것 외엔 관심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을 위해서 바라보며 선진 시민답게 못 사는 나라 한국을 도와줘야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화와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은 버블 붕괴 후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이후 기존 가전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도 일본 제품들은 해외에서 한국 제품에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2019년 세계 순위 상위 20위 안에 일본전자 반도체 기업은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시총 순위의 변화는 일본 대기업의 존재감 상실과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히타치 연구원 출신 한 일본인이 일본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진 것이 경쟁력 하락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사보다 고성능, 고품질만 추구하다가 고객에게 어필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과 고비용만 초래했다는 거죠. 이는 일본에 특히 만연한 갈라파고스화라는 자기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일본을 문화 강국으로 이끈 만화, 게임, 영화 등의 문화 수출은 K-팝, K-웹툰, K-드라마의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죠. 또한 한국은 연구개발 지출과 생산 능력, 기술 상장 기업의 집중도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블룸버그 혁신지수 상위 60개국 중 작년에는 2위, 올해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확연히 격차를 내며 작년 12위, 올해는 11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예상을 깨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자 그들은 그제서야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각을 드러내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한 일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도움이나 받던 국가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은 불안함을 넘어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에서 일본의 혐한도 급증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자신들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국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망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한 우익을 포함한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인소리만 들으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일본인들과 엮이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한국인들은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이를 물리치고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몇 년째는 지금 일본의 예상과 달리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탈을 본화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곳곳에 존재하던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일본은 그 정도도 고려하지 않을 만큼 사고가 마비되어 있었죠. 일본인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신들보다 강국이라고 생각하면 꼬리 내리고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발톱을 세우는 국민성은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국가인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전쟁 직후 가난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고 혐한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에서 자라온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인들이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본보다 한층 더 선진화된 대중교통과 전자결제의 대중화, 그리고 건장한 한국인들의 외모를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과 너무 다른 데다 서울 거리의 활기와 자신들이 들어왔던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한국인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10에서 20대는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멋지다 라는 반응이 주로 이루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정신승리하려고 방문하는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의 인간성에도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척 친절하죠. 일본 자체에는 미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일본인 개인들에게는 친절한 한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자신들이 혐한을 하니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막대할 줄 알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한국 땅에 발걸음을 내디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결국 잡을 꼬투리를 못 찾은 많은 일본 우익들은 일본에 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같은 혐한 서적이나 쓰고 읽으며 한국이 좋았다고 말하기 싫으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로 자기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을 당황시키는 한국의 문화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방문했는데 일본 고유의 전통 음식인 줄 알았던 것이 버젓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란젓입니다. 특히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명란젓을 일본의 전통 음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명란젓을 자연스럽게 먹어왔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이 1800년대부터 먹어왔던 명란젓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수출되어 일본의 국민 반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평생 동안 명란젓이 일본의 전통 음식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식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기도 합니다. 조미김 또한 한국 여행을 온 일본인들이 무조건 사가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심하면 일본산 김은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들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일본의 우익정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며 울릉도에 방문하겠다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정부는 그들의 입국을 불허했었는데요. 그러자 일본 의원들은 뭐라도 건져가겠다며 면세점에서 양손 가득 한국산 김을 사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은 한국의 김을 사랑하며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이 한자를 사용하는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한글이 고대 일본 문자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일본 학계에서도 부정당한 1인의 극소수설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죠. 한국이 한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말은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일본어는 한자를 안 쓰면 동음이어가 너무 많아서 소통이 어렵지만 한국어는 한글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가능해서 한자를 안 쓰는 건데 그 부분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한국인 네티즌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한국의 맥도날드, 나이키 매장, 코카콜라, 코스트코가 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회장님이 울고 가실 질문이라 대답하기도 싫어질 것 같네요. 이들은 한국엔 없지만 일본엔 있는 것에 대해 일본에 놀러온 한국인들에게 이런 건 한국에 없지? 라고 확신에 차 물어보지만 알고 보니 한국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일본 자랑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사계절이고 이는 일본 노래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때 일본의 한 만화책에서 단풍이라는 말은 핀란드와 일본에만 있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도어락보단 열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집에 놀러온 한국인 친구에게 일본인이 이런 거 처음 보지? 라는 식으로 도어락에 대해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욕을 돌려서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는 한국이 싫어서 일부러 안 좋은 정보만 찾아보는 일본인들이 한국 정보의 무지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가장 앞서 나갔으나 허망한 쇠퇴의 기로에서 뭐든지 자신들 것이 먼저라고 우기며 절치부심 중인 일본은 앞으로 한국이 참고해도 좋을 반면교사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아무 말도 못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